여기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한 미국인 소녀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야? 미국 뉴욕의 한 오페라 극장.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넘실 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무대 위에 선 리사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저를 키워주신 한국 할머니를 위한 노래입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녀의 마음은 14살 시절로 돌아갔어요. 시카고 교회의 작은 마을. 리사는 창가에 앉아 무표정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 없어진 리사. 아빠는 생계를 위해 출장이 잦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답니다. 리사,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아빠의 말에 리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문득 창밖 옆집 정원에서 움직이는 인형이 보였어요. 지난주 이사 온 할머니였죠.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리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와 옆집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뭘 심고 계세요? 리사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놀란 듯 돌아보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건 장미란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 좋아했던 꽃이지. 한국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지만 말투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리사예요. 옆집에 살아요. 나는 박순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리사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서 장미를 심으며 혼잣말처럼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슬픈 멜로디였어요. 한국 노래예요? 그래, 아주 오래된 노래지.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란다. 박순이 할머니는 리사에게 다가와 작은 장미 모종 하나를 건넸습니다. 너도 하나 심어볼래? 장미는 마음을 담아 키우면 아름답게 피어난단다. 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작은 모종을 받았어요. 손에 들린 작은 식물이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없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리사는 종종 창밖으로 박순이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그 이상한 노래의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리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엄마를 잃은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쩐지 할머니가 심어준 작은 장미 모종에서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리사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순식간에 옷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사야, 잠깐. 돌아보니 박순이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린다. 여기, 우산 써라.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우산을 건넸어요. 리사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집 다 왔는거려. 이미 다 젖었구나.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렴. 할머니의 따뜻한 제안에 리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온몸이 젖어 춥기도 했고 집에 가도 혼자였으니까요. 박순이 할머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아늑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가 리사의 시선을 끌었죠. 여기 따뜻한 생강차 마시렴. 감기 예방에 좋단다. 차를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 60년도 더 전에 미국에 왔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한국 전쟁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야. 나는 그때 간호사로 일했단다. 박순이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노래 뭐예요? 이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란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지. 내가 미국에 온 후에도 한국 음반을 구해 들었단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야. 들어볼래? 레코드가 있단다.
박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레코드를 플레이어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이 닿자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노래였지만 리사는 왠지 모르게 귀에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죠. 가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미꽃을 100만 송이 준비해도 당신을 위한 마음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노래했지. 리사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노래의 감정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는 레코드를 돌려놓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이란다. 리사는 일어나 그 사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었단다. 한국 전쟁에서 다시는 못 보게 되었지. 리사는 말을 잃었어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었죠. 전쟁 후 나는 혼자 미국으로 왔단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나중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다고 느꼈어.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와도 돼요. 박순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리사야. 그날 이후 리사는 자주 박순희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였지만 점차 할머니와의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리사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간호사로 어떤 일을 했어요? 리사가 어느 날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을 잠시 멈추었어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했지. 매일이 긴박했단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서 수술을 도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리사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했을지 상상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는 미군 장교였어. 우리 병원에 부상자들을 데려오곤 했지. 어느 날 그도 부상을 입고 왔단다. 내가 그를 간호했어.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중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랬지. 전쟁은 모든 것을 강렬하게 만든단다.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지. 리사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를 잃은 자신의 아픔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슬펐겠어요. 그랬단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지. 나는 그 후에 간호사로 계속 일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왔어. 그리고 새 삶을 시작했지. 박순희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레코드 플레이어로 향했어요. 이제는 리사도 익숙한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를 기억한단다. 우리가 꿈꿨던 미래를, 못다한 약속들을. 리사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둘은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리사는 이제 이 노래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는 자신의 슬픔도 할머니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이야기, 아빠와의 거리감, 학교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듣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리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리사를 품에 안았어요. 그럼 그게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단다. 그 구멍은 절대 완전히 메워지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으로 새로운 삶이 자라나지. 리사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슬픔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리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심었던 작은 장미 모종이 첫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어요.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리사는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자원자를 찾았을 때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리사, 무슨 노래를 부를 거니? 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멜로디만 기억하는 한국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좋아. 한번 들어보자. 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에게 들은 백만송이 장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만으로도 그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리사의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구나. 리사, 이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됐니? 옆집 한국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할머니의 특별한 노래예요. 그날 저녁 리사는 신이 나서 박순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리사야, 내가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니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 이 노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가사도요. 박순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 가사를 발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발음이 이상해도 할머니는 끝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리사와 박순이 할머니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빠는 출장이 많아 리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냈어요. 음식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한국어도 배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담가 볼까? 어느 날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리사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할머니의 손길은 노련했고 리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란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했지. 리사는 상상했어요. 여러 세대가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엄마와 함께했던 추수감사절 요리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제 엄마도 요리를 잘했어요. 항상 저랑 같이 만들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 엄마의 사랑은 항상 내 안에 있단다. 요리를 할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의 장미를 돌보았어요. 리사가 심은 장미는 벌써 몇 송이 꽃을 피웠고 할머니의 장미밭은 분홍, 빨강, 하얀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미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할머니, 희망이란다. 아무리 가시가 많아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까. 리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조금씩 아픔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다가올 무렵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리사야, 나는 괜찮을 거야.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여전히 리사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리사는 매일 방과 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축제도 할머니 병실에서 했고 백만송이 장미도 자주 불러드렸습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할머니는 리사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호사들은 리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죠. 어느 비 오는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와 아빠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리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사야, 약속해 줄래? 내 할머니, 뭐든지요. 내가 배운 그 노래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렴. 내 이야기와 함께. 리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 한 번만 더 들려주겠니?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가사를 조금씩 넣어가며 노래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귀 기울였어요. 노래가 끝날 무렵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리사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리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리사는 자신이 키운 장미꽃을 할머니의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할머니, 꼭 지킬게요. 약속했던 것처럼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게요. 장례식 이후 리사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를 잃었을 때처럼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남긴 것들이 리사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니까요. 리사, 요즘 어떻게 지내? 아빠가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지만. 할머니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놀란 듯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혹시 할머니 집에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러 가볼래?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비워달라고 하는구나. 다음 날 두 사람은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할머니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리사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낡은 소파, 한국 도자기, 모든 것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아빠, 이것들 중 몇 가지만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리사,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리사는 조심스럽게 레코드 플레이어와 백만송이 장미 레코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할머니와 남편 사진도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보석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낡은 간호사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리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펼쳐보니 한국어로 쓴 노래 가사였어요.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를 할머니가 직접 번역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아빠는 종이를 살펴보고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온 리사는 자신의 방에 레코드 플레이어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밤 백만송이 장미를 들으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가사를 조금씩 더 완벽하게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합창부에 가입했어요. 음악 선생님은 리사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리사, 내가 부르는 노래는 가슴에 와닿는구나. 봄 음악회에서 솔로 공연을 해보지 않을래? 리사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 노래인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라면 그래도 좋을 것 같구나. 리사는 음악회를 위해 매일 연습했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발음, 가사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연습 중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봄 음악회 날 리사는 긴장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할머니의 사진을 한번 보았어요. 할머니, 지금 들어주세요.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니 아빠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발음하진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확실히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원했던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봄 음악회에서의 성공은 리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리사의 감동적인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음악 선생님은 리사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리사,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목소리만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말이야. 리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 이런 식으로 꽃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리사를 불렀어요. 리사, 좋은 소식이 있어. 지역 음악 경연 대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내가 참가했으면 해. 리사는 놀랐습니다.
경연대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요.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는 이미 충분히 특별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리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 이것이 바로 그 기회였을까요? 해볼게요. 집에 돌아온 리사는 아빠에게 경연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기뻐했어요. 리사, 내가 원한다면 난 항상 지지할게. 할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리사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번역 가사를 보며 발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레코드를 들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사랑, 그리고 상실. 할머니의 삶이 리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경연대회 전날 밤, 리사는 불안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리사를 반겼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노래는 마음을 전하는 거란다. 완벽하게 부르는 것보다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해. 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경연대회 날,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리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유명한 팝송이나 클래식을 준비했어요. 리사의 한국 노래는 분명 독특할 터였습니다. 다음은 리사 톰슨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리사의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대로 걸어 나가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두 사람 모두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리사는 잠시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사랑했던 한국 할머니, 박순희 할머니를 위한 노래입니다. 할머니는 한국전쟁의 간호사였고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이 노래는 할머니가 남편을 향한 사랑을 담아 자주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한국어 가사를 부르며 리사는 할머니의 슬픔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관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사는 놀랐어요.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노래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경연대회에서 리사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국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리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리사, 너의 이야기와 노래가 정말 특별해. 대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음악 프로듀서가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니?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사는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리사는 작은 음반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와 함께 몇 곡의 노래를 담은 음반이었어요. 녹음실에서 리사는 할머니의 사진을 옆에 두고 노래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음반이 발매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리사의 노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순수한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전쟁을 겪은 노인들은 리사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한 노인회관에서 공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빠, 물론이지. 할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노인회관에 도착하자 많은 노인들이 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사는 긴장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곧 안심했어요. 리사야, 너의 노래를 들었단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어서 고마워. 한 할머니가 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박순희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리사는 노인들 앞에서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열고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잃어버린 청춘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공연 후 한 노인이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군 참전 용사였어요. 내 할머니의 이름이 박순이라고 했지. 리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전쟁 중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용감한 간호사였지. 그녀의 남편은 내 부대의 통역관이었어.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실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많은 미군들의 목숨을 구했단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앞장섰지.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리사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삶의 조각이 하나 더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의 음악 활동은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학교와 지역 행사에서 자주 공연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리사를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해서 할머니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리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리사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노래는 저를 키워주신 한국 할머니를 위한 노래입니다. 무대 위에서 리사는 치마의 주름을 살짝 꼬집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작은 습관이죠. 긴장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사는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할머니의 레코드 플레이어 앞에 앉아있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가사가 리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진심만은 확실했어요. 리사는 노래하며 눈앞에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장미밭에서 흙을 만지던 손길, 생강차를 건네던 미소, 병실에서의 마지막 약속까지. 할머니, 들리시나요? 약속 지켰어요.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리사는 눈을 떴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첫 줄에 앉아있던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리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 노래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리사는 목걸이에 달린 할머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제 상처를 치유해준 노래예요. 분장실로 돌아온 리사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건네준 장미 모종에서 자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밤 들으셨죠? 약속 지켰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리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장미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것처럼. 잘했다. 리사야, 내 노래는 아름다웠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할머니와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백만송이 장미란 노래를 통해 이어진 세대를 넘은 사랑과 약속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한 가난한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100만 송이의 장미를 샀어 그녀에게 바쳤다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곡의 배경은 라트비아 시인 안드레이스 우핀스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라고 해요. 100만 송이 장미는 러시아의 유명한 노래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원곡은 소련 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불렀고 한국에서는 심수봉 선생님께서 번안해서 부르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죠. 댓글란에 심수봉 선생님께서 부르신 영상을 링크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 한번 들어보셔요. 저도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김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